안녕하십니까, 오인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이번 방송은 지난 컨텐츠 스토리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기초적인 관련 단어와 기본 구조부터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오늘은 이제 그걸 먼저 정리를 하고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방송을 보시던 분들 중에는 이미 주식 중수 이상 분들이 많긴 한데 불법 공매도, 사모펀드, 대주주 지분 등에 관련된 것들은 대충 알고 있는 분들도 꽤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공매도 관련 내용들을 통해서 공매도의 기본적인 시스템, 그리고 차입, 무차입, 대차, 업팅룰, 증권사 PBS 부서 등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매도. 공매도는 숏셀링, 숏스탁 셀링이라고도 합니다. 빌공에 매도가 붙은 거니까 빈 걸 판다. 이걸 다시 말하면 없는 걸 판다. 없는데 어떻게 팔아요? 없는데. 이건 그냥 외우세요. 기관들의 주식 시스템에서는 보유 주식이 없어도 전산상으로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매도를 하는 건 이제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고요. 주식을 어디서 빌려온 다음에 매도를 하는 건 차입 공매도라고 합니다. 일단 한국은 무차입은 불법이고 차입 공매도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체가 공매도를 하려면 개인이나 이제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와야 되는데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주식을 대차해 온다라고 하는 거고, 또 빌려준 사람은 대차를 해줬다라고 하겠죠. 아무튼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하면 레몬자산운용사에서는 한신증권을 통해서 가나다 산업에 공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공매도 실제 주체는 레몬자산운용사가 되는 거고, 한신증권은 수수료를 받고 공매도 업무를 대행해주는 대행기관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런 공매도 업무를 대행하는 부서가 증권사의 PBS 부서입니다. 그렇게 한신증권 PBS 부서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가나다 산업의 주식 10만 주를 대차해왔는데 대차, 즉 빌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빌린 기간만큼 수량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내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주식을 빌렸다는, 대차를 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현재 주가 3만원에서 공매도를 시작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공매도는 업팅룰이라는 규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현재가 위에 있는 매도 호가에만 매도 주문을 넣을 수 있고 매수 호가로 주문을 넣으면 안 됩니다. 즉 공매도는 직접 주가를 하락시키는 매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업팅룰 규정입니다. 더 쉽게 설명 안 되나요? 이거보다 더 쉽게 그러니까 이제 매도를 할 때 매수 주문이 걸려 있는 곳에 주문을 넣어서 바로 주문이 체결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일반 공매도는 매도 호가 쪽에만 주문을 넣고 누군가가 그걸 매수해서 사는 것만 합법이다라고 하는 게 업팅룰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업팅룰을 지키는지 확인도 안 되고, 심지어 그게 공매도인지 일반 매도인지도 구별이 안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적발은 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한신증권의 PBS에서는 오늘 가나다 산업에 평균 1만 원에 5만 주의 공매도를 때려 부었고 주가는 이제 9,000원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가나다 산업에 대한 추가 공매도 5만 주를 평균 9,000원에 때려 부으면 대차해온 10만 주를 모두 소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1만 원에 5만 주, 9,000원에 5만 주니까 평균 9,500원에 10만 주를 매도한 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며칠 뒤 주가를 보니까 주가가 6,000원까지 하락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한신증권 PBS에서는 고객인 레몬자산운용사의 요청에 따라서 평균 7,000원에 10만 주를 매수해서 대차해온 주식을 모두 갚아버렸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빌려온 주식 10만 주를 평균 9,500원에 매도해서 현금 9억 5천만 원이 생겼는데 대차해온 주식을 상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갚기 위해서 매수한 10만 주는 평균 7,000원에 매수했으니까 매수 금액은 7억 원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즉 남은 차액 2억 5천만 원이 해당 공매도로 챙긴 수익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그런데 이게 왜 다들 자꾸 문제라고 하는 건가요? 이런 합법적인 공매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공매도라는 제도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원론적으로 파고들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우리는 모두 머리가 터지기 때문에 오늘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서 설명한 합법적인 공매도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요즘 자꾸 뭐가 문제라고 하는 걸까요? 뭐가 얼마나 문제길래 뭐 전수조사를 한다, 뭐 역대급 처벌을 하겠다 하는 거고, 또 오랜 개인 주주들은 공매도 타도, 공매도 척결을 왜 외치고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불법 공매도가 너무 판을 치기 때문입니다. 불법 공매도에는 어떤 게 있나요? 먼저 앞에 설명 중에 이제 공매도에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그러니까 대차하지 않고 냅다 전산상으로 매도를 때리는 무차입 공매도가 있고, 주식을 대차한 뒤에 대차한 수량만큼만 매도를 하는 차입 공매도가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과거 성도 ENG 사건 이후로 무차입 공매도는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빌리지 않고 그냥 전산상으로 매도를 때려 넣는 그 불법 행위를 하는 새끼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최근 적발된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지금 네이버에서 불법 공매도 뭐 무차입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모르고 지나간 뉴스들 많이 나올 거고 거기에는 이제 모두가 아는 증권사들 이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차입 공매도를 왜 하는 건가요? 무차입 공매도를 하는 이유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앞선 그 이 방송에서 다룬 내용이기도 한데 완전 초보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최대한 쉽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엄청 급하게 공매도를 때려야 되는데 주식을 빌려오기가 어려운 상황, 즉 원하는 수량만큼 필요한 수량만큼 주식을 대차해올 수 없을 때 무차입 공매도를 합니다. 엄청 급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뭐 일단 공매도에 대한 마진콜 위험이 있을 때겠죠. 마진콜은 원래 증거금이 부족해질 때 주식이나 돈을 빌려준 쪽에서 증거금을 더 채워 넣으라고 전화를 하는 건데 그때 증거금을 더 채워 넣지 못하면 강제로 이제 담보를 청산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증거금은 뭔가요? 오늘 방송에 언급되고 있는 증거금을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3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어떤 물건 뭐 보석이나 명품 그런 걸 누군가한테 맡기고 2천만 원을 뭐 빌려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제 빌려주는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져온 보석이나 명품 가방의 가치를 3천만 원이 아니라 2,400만 원으로 책정하고 빌려줬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그 가치가 2,400만 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그 금액만큼 이제 빌려간 돈을 갚던가 아니면 뭐 새로운 보석이나 명품을 추가로 맡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그 맡긴 명품 가방의 가치가 만약 2,300만 원이 되면 100만 원을 갚던가 아니면 이제 그 정도 가치의 명품을 또 맡겨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설정한 담보의 가치가 증거금이라고 보면 되는데 만약 담보인 명품의 가치가 2,399만 원이 되면 증거금보다 만 원이 모자란 상황이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내일까지 그 모자란 만 원을 갚던가 아니면 다른 담보를 추가로 맡겨야 된다고 전화를 하는 게 마진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진콜을 받고도 뭐 돈을 갚지 못하거나 뭐 새 담보도 못 주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 맡긴 가방을 뭐 예를 들어서 2,200만 원에 팔아버리고 이자랑 원금을 제한 나머지 이제 뭐 100 몇십만 원을 여러분들에게 돌려주고 거래를 이제 강제로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주식에서는 뭐 반대 매매를 당했네, 강제 청산, 강제 매도를 당했네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 공매도 마진콜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한신증권 PBS 부서가 다른 곳으로부터 가나다 산업 주식 10만 주를 빌려올 때는 증거금이 필요합니다. 즉 한신증권 PBS 부서가 해당 거래에 사용하는 계좌에는 뭐 현금이나 다른 주식이 이제 담보가 되어 증거금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가나다 산업의 주가가 호재로 급등을 하더니 15,000원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균 9,500원에 공매도한 주식 10만 주를 15,000원에 사서 갚아야 하니까 얼마가 손해죠? 우리가 하는 그 일반 매매로 생각을 하면 주당 15,000원에 매수한 종목이 9,500원이 된 거니까 대충 뭐 55억이 이제 손실이 난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해당 공매도 거래에 대한 마진콜 기준이 손실률로 이제 환산을 했을 때 뭐 마이너스 70억이라면 주가가 이제 16,500원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이제 증거금을 더 채워 넣거나 아니면 일부 수량을 손실인 채로 매수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한두 번 채워 넣거나 손실 정산을 한다고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닌 게, 주가가 만약 계속 상승을 하면 그만큼 계속 증거금을 늘리거나 손실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몬자산운용사에서는 긴급 회의를 했는데 현재 주가 15,000원 기준으로 이제 공매도를 30만 주를 더 쏟아 부으면 이제 상승을 크게 저지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지금 그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가나다 산업의 대차 주식이 아무리 긁어 모아도 뭐 10만 주밖에 안 되고, 심지어 이제 이자도 더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공매도 주체들은 이제 무차입 공매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또 대행을 하는 증권사도 그 대량의 공매도 수수료 유혹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여차하면 이제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급하게 공매도를 때려야 되는데 대차가 안 되니까, 또는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냅다 불법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업틱룰을 위반하는 그 불법 공매도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일반 공매도는 업틱룰 규정 때문에 매수 호가에 매도를 때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시스템적으로 막혀 있는 게 아니고 그 양심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 매도를 해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뭐 실수로 주문이 돼서 체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이제 고의로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서 냅다 쏟아붓는 불법 공매도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 뭐 최대한 답변을 달아드리거나, 또 뭐 좀 공식적으로 다룰 만한 내용이면 방송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그 공매도 관련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알려드렸는데, 다음 2부에서는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뭐 전환사채, 보호예수, 대주주, 무자본 M&A 등의 이제 단어들과 구조에 대해서 오늘처럼 그 완전 초보분들을 위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